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고요. 구글이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랑 저평가 받는 이유와 그럼에도 살만한 이유를 리스크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구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905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도 조금씩은 하는데 웬만하면 900주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구글이 저평가고 리스크가 크지만 제가 지금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리스크와 함께 관세 전쟁 이슈로 빠졌는데 그 빠진 걸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나스닥이 많이 상승하고 반등했는데도 매그니피센트 M7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실제로 반등을 가장 못한 쪽에 속해 있는 주식입니다. PER은 현재 한 20배 정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1배, 아마존은 35배, 동종 업계 대비 25%에서 40%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이 내년 예상 매출에 약 6배로 거래되고 있고 내년 예상 수익에 20배로 거래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식은 구글을 여전히 AI 회사보다 광고 회사로 좀 간주하는 경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실제로 광고 매출 비중이 제일 높고 AI 투자 대비 실질적인 AI 비즈니스 매출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글이 지금 AI 회사로 평가가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5년 들어서 주가가 9%에서 23% 하락했는데 M7 내에서도 상승률이 낮은 편이에요. 여기에 제일 큰 리스크가 반독점 소송 패소, 이 리스크가 제일 크거든요. AI 경쟁 심화나 글로벌 무역 지정학 리스크 등도 복합적으로 있는데 사실 반독점 소송 패소 저 하나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지금 구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독점 소송 및 리스크를 보면 미국 내 소송이 지금 2건 있는데 둘 다 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은 5억 달러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준법감 시스템 구축에 합의를 했고 추가 벌금 및 구조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추가 벌금 및 구조조정 가능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저 상태인 거거든요. 회사가 찍힐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다가가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많은 주식이에요. 흐름을 매각하거나 그와 동시에 이제 정보를 이제 다른 곳과 쉐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광고 회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매각이 거의 구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낫지만 유럽 규제 및 소송도 있어요. 이것도 거의 반독점 소송 같은 건데 여기서도 구글의 쇼핑 검색 시장 독점 남용이 확정돼서 24억 유로 벌금 외에 120억 유로 약 17조 원 이상의 민사소송 청구가 진행 중이에요. EU의 디지털 시장법 적용으로 추가 규제와 벌금 서비스 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EU에서 이런 공룡 기업들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근데 유럽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리스크를 그대로 때려맞고 있어요. 애플도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규제 한복판에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이 지금 반독점법으로 가장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상태긴 하거든요. AI 경쟁 및 시장 내 입지를 한번 보시면 구글이 AI 관련 특허에서 원래 IBM이 1등이었는데 미국 내에서 그걸 제치고 미국 최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치면 중국이 특허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특허의 질이 강점이 있어서 저는 양보다 이 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좀 괜찮고 질 높은 특허들은 구글이 좀 많이 쥐고 있는 상태예요. IBM이랑. 그래서 그 IBM을 제치고 이번에 구글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AI 사업 실적인데 구글 클라우드는 AI 인프라 솔루션 덕분에 24년 기준 35%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AI 중심 매출이 전환 중에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AI 사업의 실질적 매출화에 보수적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사실 이 보수적 시각과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굉장히 성장성도 빠르고 지금 AI에서 기술력이 이 정도로 무시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글이 갖고 있던 리스크 중에 하나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 수익화가 될 수 있냐로 엄청나게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 수익화가 25년 1분기부터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신뢰성 윤리 리스크 이건 이제 전체 AI 관련 기업에 모두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저는 리스크나 이런 걸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AI 리스크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시선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 AI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패권 싸움하고 있어서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면 풀어줬지 막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챗봇을 써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챗GPT도 그렇고 제미니도 그렇고 전부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다른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되게 보수적이고 그거를 규제화하려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풀렸죠. 그게 제 생각으로는 딥시크가 나온 다음부터 확실히 많이 풀렸거든요. 어쨌든 AI 규제는 풀리면 풀렸지 더 심해지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혼자만 규제를 해버리면 중국은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뒤처지면 패권 싸움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또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아서 저는
딱히 리스크로 보고 있지 않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겠죠. 이거는 뭐 미래니까 100%는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항목에서 광고 사업 구조적 변화를 보시면 광고 시장 침체, 경기 둔화, 경쟁 심화, AI 기반 검색 변화로 인해 광고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AI가 검색 광고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대체할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점유율 싸움이 좀 심하긴 합니다. 플렉시티나 이제 AI 챗봇 검색들이 워낙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점유율을 뺏어오고 싸우고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구글 검색에 AI로 대체해서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말은 많지만 구글도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도 구글 클라우드 등 신사업의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광고 매출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맞아요. 성장세는 엄청 큰데 아직 광고 매출과 광고 수익을 대체할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성이 워낙 더 크고 유튜브가 이제는 TV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1등 시청률을 기록하는 거의 독보적인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구독 경제의 성장성도 되게 높을 거고 구글 클라우드도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아마 쓰시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쓰는 분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성장세와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리스크로 보진 않는 항목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리스크에 넣어놓은 거고요. 지적 무형 리스크는 이거는 뭐 전체 시장에 관련된 거라 구글만의 리스크는 아니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단점도 저렇게 많지만 구글의 강점과 미래 성장성을 한번 보면 AI 생태계 리더십이에요. 구글은 제미니와 딥마인드 등 AI 생태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인프라 확대가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분기 실적 발표마다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챗GPT가 워낙 강자여가지고 선점을 하고 있어서 제미니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챗GPT보다. 근데 글로벌 사용자는 엄청나게 많고요. 구글 제미니가 챗GPT와 성능을 계속 1등,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제미니가 한번 1등 하면 다음 업데이트에는 또 GPT가 올라오고 또 다음 업데이트는 제미니가 자꾸 좀 이런 식으로 선두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니도 강점이 되게 큰 챗봇입니다. 딥리서치라고 있는데 그게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챗GPT랑 퍼플렉시티나 제미니는 전 세 가지를 다 쓰지만 좀 각자의 특색이 다른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써보시면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좀 있습니다. 쓰다 보면 좀 더 똑똑하게 돌아가는 쪽이 있고 좀 더 바보같이 돌아가는 쪽이 있어서 기호에 맞게 잘 쓰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전 제미니랑 퍼플렉시티를 가장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글의 강점은 또 재무의 건전성이 높다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나오는 매우 견고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신사업 성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랑 구독형 서비스, AI 솔루션 등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되고 있고 저는 이 AI랑 구독형 서비스에 엄청 매력을 느꼈고요. 그게 뭔지는 뒤에 이제 마무리쯤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간과하는 추가 리스크도 같이 한번 보시면 AI 시장 내 경쟁 심화. 이거는 모든 AI 기업들이 지금 경쟁이 심화돼서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중에 저는 구글이 가장 강점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단 구글 유튜브부터 지도, 뭐 지메일, 캘린더부터 모든 일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구글이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없이도 쓸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쓰려면 쓰겠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을 많이 사용해요. 여행 가서 구글 지도 안 보는 사람이 없듯이 나는 아무것도 안 쓴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무조건 쓰고 있을 거예요. 구글 거를.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이 하나둘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AI 하나로 같이 묶여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제 리스크 장기화인데 이걸 제일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규제 환경이 강화되고 있고 소송, 벌금, 사업 분할 등 장기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냐면은 AI 패권을 지금 먼저 선두를 잡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많은데 이미 이렇게 공룡 기업들이 다 뻗어 있어서 이게 뚫기 힘들다고 생각하나 봐요. 미국에서는 뭐 워낙 반독점법이 심한데 EU가 특히 요즘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나 뭐 요구하면서 벌금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최근에서야. EU에서 그런 태클들로 인해서 애플도 그렇게 안 바꾸던 C타입으로 통일을 해서 바꿨죠. AI 윤리랑 글로벌 매크로는 구글만 갖고 있는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반독점법 리스크 때문에 구글이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투자할 이유는 반드시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글이 크롬 매각당하고 다 최악을 가정했을 때도 지금 주가가 하당한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서 지금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 처음에는 확 더 눌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하방이 확실히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려가봤자 더 뚫고 내려가기가 좀 애매하고 힘든 기업이에요. 찢겨 나가도 남은 걸로만 구글을 평가해도 지금 주가는 고평가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평가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찢기면 오히려 리스크 해소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리스크와 저평가에도 투자 이유는 자체 AI 칩과 제미니 2.5% 등 수직 통합 구글 클라우드 성장세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예요. 이미 많은 인프라가 투자돼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수확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체급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견고한 재무구조와 현금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902억 달러 매출과 345억 달러 순이익으로 꾸준한 신사업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많은 현금으로 계속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만 많이 하고 돈을 못 뽑아내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가 구글을 항상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면은 이 회사가 돈이 진짜 많은 회사인 게 영업이익률 34%에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1 이상이 이익으로 남고 있는 거고 순이익은 345억 달러인데 이 정도는 삼성전자랑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이 연간 이익을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수준이에요.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신사업 투자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세 가지를 다양하게 자본 활용을 노리고 있어요. 신사업 투자는 뭐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도 25년 1분기에 700억 달러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거의 10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배당 확대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글의 지금 주가 지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도 이번에 다 시작됐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유튜브, AI 등 신사업도 성장 중이라 미래 투자 여력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바탕으로 유튜브와 AI,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들이 모두 지금 성장세 중이어서 미래 투자 매력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크롬을 매각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그게 뭐 1, 2년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팔 때를 골라야 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신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면 결국에 구글은 미래 AI 기업으로 그 매각하는 과정 안에서 이미 성장을 끝냈을 거예요.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악을 가정했을 때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미니와 VEO3 VU3가 이게 동영상을 만드는 AI인데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 발전이 엄청 됐다고 느낀 게 짧은 프롬프트와 명령어 간단하게만 입력하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엄청 사실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이 AI 동영상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된 그런 AI가 그런 사실적인 영상과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집중했던 건 스마트 글라스라 이 스마트 글라스는 뒤에 또 따로 달아보겠습니다. 혁신 기술 개발자 사용자 생태계 빠른 확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구글의 CEO는 개발자예요. 자기가 개발하고 코드 짜는 CEO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왜 놀라서 구글을 살까 말까 하다가 사게 됐냐면 전 원래 저런 리스크들 때문에 구글을 살까 하다가 안 산 거거든요. 저 반독점 이슈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선뜻 매수하지 않았던 건데 25년 개발자 발표를 보고서는 아 이거는 사야겠다고 되게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가 무빙이 조금 빈정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돈만 있으면 조금씩 사고 싶은 주식이긴 해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실시간 출원 멀티모달 지원 최고 성능을 이 개발자 발표에서 발표했거든요. 이날 발표한 날 챗GPT보다 제미니가 더 높은 성능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근데 좀 며칠 지나서 또 업데이트 돼서 또 바뀌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언우드 AI 칩. 이거는 AI 전용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구글에서는 직접 만들어요. 10배 향상된 성능과 42.5 엑사플롭스 에너지 효율 혁신 인공지능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7세대 TPU 칩이고요. 프로젝트 아스트라, 실시간 대화와 상황, 인식, 개인화 정보 제공하는 차세대 AI 비서예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구글과 연동이 굉장히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이게 더 완벽하고 상호작용이 엄청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차세대에 진짜 내 AI 비서 한 명 있는 것처럼 그런 AI 비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결국에 이거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이게 서로 주고받고 결합되고 상호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럴수록 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글 빔은 AI 기반 3D 공간인식 실시간 번역 몰입형 화상회의 시스템이고 AI 코어 에볼루션 안드로이드 XR은 실시간 3D 매핑 공간인식 XR 생태계 확장
제미니 기반 워크스페이스, 이런 지메일 같은 업무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AI 자동화와 실시간 번역, 개인화 답장 등 대폭 강화가 됐고요. AI 오버뷰 검색 혁신, 검색 결과도 요약해주고 대화형, 맞춤형 답변 제공을 또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또 추가됐고, 제가 좀 가장 매력을 느끼고 기대하고 구글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이 스마트 글라스거든요. 25년 구글 개발자에 의해서 AI와 XR의 실생활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 혁신 기술로 실시간 번역, 정보 검색, 핸즈프리 경험 등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저는 이게 새로운 제2의 스마트폰, 제2의 디바이스 형태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이 위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스마트 글라스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서로 융합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굉장히 기대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발자 회의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랬고 좀 소름 돋았는데, 그날 당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못하고 그때부터 그냥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5%가 그냥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매수를 하고 조정 받고 계속 매수를 하고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 글라스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시면 멀티모달 AI가 달려있는 음성,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을 실시간 처리하고 제미니 AI와 결합해 일상 대화, 번역, 정보 검색,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돼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할 거예요. 이게 시연 영상을 보면 진짜 다 되는 거 보고 전 되게 놀랬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일상적으로 된다면 이제 여행 갈 때는 무조건 필요하겠죠? 이제 여행 갈 때는 무조건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라는 거는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이 뺏기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안경만 보면 그 안에 내비게이션, 정보 검색, 번역, 실시간 번역까지 다 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재민이 불러서 물어보면 되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 이거 꼭 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체한다기보다 같이 쓰는 기기인데 새로운 디바이스로 인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엄청난 상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젠틀몬스터와 또 협업이 들어가 있어서 좀 되게 놀랐습니다. 젠틀몬스터가 진짜 세계화가 많이 된 기업이구나 한번 또 느꼈고, 그래서 이게 일상형 안경 형태로 좀 진화하고 패션으로도 쓸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성능까지 있고 저게 핸드폰이랑도 상호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안 쓸 이유도 없고 엄청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안경이 싫으신 분들은 안 쓰겠지만 그게 싫어도 어쨌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서만 쓰려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런닝할 때 런닝 기록만을 위해 가민을 많이 사는 것처럼 저기 중에 하나만 내가 필요해도 아마 사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AI 번역과 자막,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 번역하고 자막 서비스, 해외여행 등 통역 등의 실생활에 작용하는데 해외여행에서 진짜 엄청 필요하겠죠? 저는 이것만 되면 바로 사서 무조건 갖고 갈 것 같아요. 디지털 기억 확장, 사용자가 본 사물과 장소, 텍스트를 기억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이게 시연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내가 먹었던 커피 거기 어디야? 이러면은 그 커피 사진과 함께 거기를 띄우면서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연동하게 해서 다시 갈 수도 있게 원하면 안내를 제공해요. 핸즈프리 경험, 음성 명령, 이거는 지금도 많이 쓰시죠. 핸드폰으로도 막 빅스비 이렇게 찾아서도 하시고, 오케이 구글 이런 시리라든지 많이 찾죠. 그 음성 명령을 이제 안경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 전송이나 사진 촬영, 일정 관리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전문 업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의료나 제조, 교육 등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하고 AR 내비게이션 등 업무의 혁신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멀티버스라고 해가지고 애플 보시면 그 안경 끼잖아요. 글라스 같은 거 이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공간에 제약받고 앞이 안 보이고 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런 안경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메타에서 나온 스마트 글라스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능이나 기능이나 봤을 때 딱히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보고, 구글 스마트 글라스가 이 구글과 안드로이드의 그 융합된 그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에 엄청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도 강화하고 실용성 중심으로 삼성 등과 협업해서 26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결론은 구글은 규제, 경쟁 등 단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클라우드, 스마트 글라스 등 혁신 기술과 견고한 재무구조, 방대한 생태계 확장력으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가 결론인데, 이게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저 방대한 생태계가 융합될 때는 이게 확장력이랑 장기 성장력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 발표에서 공개된 스마트 글라스, VEO3, 제미니 울트라 등 구글이 미래 디지털 혁신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투자 관점에서도 리스크 대비 저평가와 성장 잠재력이 모두 큰 투자 매력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저 앞에서 제기된 저 리스크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이 융합된 AI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회사 이미지보다 이런 AI 기업으로 시장에 인식이 됐을 때는 PER이 달라질 거라고 전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 발표된 후 다음 날에 갑자기 5%가 상승했는데 시장에서 구글이 AI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고 뛰어 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란과 뭐 이런저런 악재로 인해서 지금 다시 눌렸는데 조금씩 이제 미래 디지털 AI 기업으로 평가받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구글의 확장성과 성장성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주가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시면 구글은 M7 중 가장 저평가된 빅테크로 PER 등 밸류에이션이 업계 평균보다 크게 낮아요. 그리고 구글은 지금 5년, 10년, 15년 주가 밸류에이션 중에 가장 하단이에요. 가장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주가 대비 가장 밸류를 낮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구글을 여전히 AI회사보다 광고회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래서 이제 광고회사인데 크롬이 날아가면 큰일 난다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 AI 매출화가 더디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근데 이 AI 매출화가 현실적으로 계속 증명하게 되면 이 리스크는 오히려 호재로 돌아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광고회사 인식을 AI 매출화가 늘어나면서 성과로 보여주면 결국에 이 광고회사 인식도 AI 회사 인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스크는 호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독점 소송, 광고 성장주나 AI 경쟁 심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AI 클라우드 신사업에서 강력한 성장세와 업계 리더십을 보이고 재무구조도 매우 견고해요. 그래서 이 재무구조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구글은. 그리고 크롬을 매각한다고 한들 그 크롬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또 현금을 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AI 생태계 확장, 신사업 성장, 높은 현금 흐름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는 크지만 저평가와 성장 잠재력 모두 갖춘 장기 투자 매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리스크는 크지만 결국 지금 저 성장하고 있는 AI는 리스크를 딛고도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집중한 건 엄청나게 큰 상승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하방이 닫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래로는 내려가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내려가도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 패턴입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도 굉장히 매력 있고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전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독점 소송은 8월 중순이나 8월쯤에 나와요. 근데 다음 실적 발표는 7월 23일입니다.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7월이니까 저는 그 7월 실적 발표를 보고 그때 가서 익절하거나 손절하거나 어쨌든 매도할 수도 있고요. 더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하방은 닫혀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보시고 구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주주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